퇴직 후의 삶 준비되셨습니까? 평생을 일터에 바쳐온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은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예상보다 더 냉혹하고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달 고정 수입이 끊기고 자녀 양육과 학자금 대출로 채워진 재정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회사라는 울타리가 없는 현실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또한 이들의 퇴직 러시를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비의 주축이던 이들이 경제에서 이탈하면서 지역 상권의 침체, 연금 재정의 악화, 그리고 가족 부양 부담의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베이비 부머 퇴직 러시, 대한민국 경제 패닉의 이유. 퇴직 후 행복한 노후를 꿈꾸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의 은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던 이들은 과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그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을 찾아보려 합니다. 1. 연금만 믿었다가 생활비에 허덕이는 김씨의 이야기. 김씨 67세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자녀 둘을 키웠습니다. 은퇴하면 국민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공과금, 식비,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김씨를 도울 여유가 없죠. 결국 김씨는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체력적인 한계로 몇 달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내 나이에 맞는 일자리가 있긴 한 걸까? 김씨는 스스로를 탓하며 힘들어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그는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나 고단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많은 베이비 부머가 겪는 현실입니다. 연금은 생활비를 전부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에는 이런 현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준비도 부족했던 것이죠. 2. 아파트 한 채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자산이 곧 현금이 될 수는 없다. 정씨 65세는 퇴직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믿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아파트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파트 매각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침체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밖에 팔 수 없었고 그나마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 씨는 퇴직 후 몇 달간 버티다 은행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산은 자산일 뿐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동산 한 채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보여줍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3. 퇴직 후 부부 갈등에 빠진 이씨 부부. 이씨 68세와 그의 아내는 퇴직 후에 처음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아내는 여전히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이씨는 매달 줄어드는 예금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몇 년 안에 다 바닥날 텐데. 이씨는 걱정했지만 아내는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자며 소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등이 깊어져 각자 방을 따로 쓰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씨의 사례는 은퇴 후 부부가 재정적, 심리적으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맞춰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가 던지는 교훈.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준비 부족.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이 막연히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준비가 없다면 현실은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연금 외에도 추가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연금은 생활비의 일부일 뿐입니다. 투자, 저축, 그리고 지속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소액이라도 은퇴 후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설계는 위험하다. 부동산 자산은 중요하지만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려면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형 부동산이나 리버스 모기지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부 간의 소통은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의 기대치와 소비 습관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 러시가 불러오는 경제적 충격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금 제도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은퇴 후 삶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은퇴 후 삶에 대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 한 가지라도 배운 점이 있다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된 진정한 안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베이비 부머 퇴직 러시, 경제와 개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고통스러운 시작일 뿐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 러시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조언을 중심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만 믿지 말고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려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믿고 안심하지만 이는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시로 살펴보는 현실. 어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과금과 식비, 병원비를 지출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없습니다. 그는 퇴직 전 여유가 있을 때 소규모 상가 투자나 취미를 활용한 소일거리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부터 작은 부업이나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 강연,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은 초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형 부동산이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2. 부동산은 자산이지 현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노후 대비의 핵심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부동산은 결국 현금화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합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매각이 쉽지 않으며 기대했던 가격에 팔리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사례로 보는 교훈. B씨는 퇴직 후 강남 아파트 한 채로 노후를 대비했지만 막상 생활비가 필요해 집을 팔려고 했을 때 매수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의 자산 활용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유지하면서도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유주택 모델을 검토하거나 노후 준비를 위한 리버스 모기지를 활용해 보세요. 큰 부동산을 처분해 소형 주택으로 이동하고 남는 자금으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부부 간의 재정 계획은 은퇴 후 갈등을 예방한다. 퇴직 후 부부는 평생 함께한 동반자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자주 충돌합니다. 한쪽은 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퇴직 후 자유를 누리기 위해 소비를 늘리려 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 C씨 부부는 퇴직 후 소비 패턴의 차이로 매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C씨는 매달 은행 잔고를 보며 불안해했지만 아내는 지금이라도 즐겁게 살자며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살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에 반드시 재정 상담을 통해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매달 사용할 예산을 정하고 각자의 소비와 저축 목표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저비용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부부 관계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퇴직 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감이나 불안을 겪습니다. 특히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은퇴자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례에서 배우는 희망. D씨는 은퇴 후 한동안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봉사활동에서 보람을 느끼며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그는 작은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퇴직 후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세요. 배움과 사회적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세요. 요리, 운동, 글쓰기 등 새로운 취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5. 사회적 안전망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자립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연금과 자녀 부양에 의존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정적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에 긴급 자금과 최소 12년의 생활비를 따로 마련하세요. 또한 은퇴 후에는 최대한 지출을 절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식비, 주거비 등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소비 대신 경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가 안정된 미래를 만든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 러시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거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 은퇴는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건 그 삶이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연금, 부동산, 그리고 부부 간의 소통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은퇴 후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은퇴 후를 다시 설계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수십 년간 일하다가 나도 언젠가는 은퇴 후에 캠핑카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볼까?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가장 로망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캠핑카 여행이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상사 눈치 안 보고 시간 제약도 없이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면서 살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캠핑카 생활이라는 게 생각만큼 로맨틱하지만은 않다고 해요. 그것도 그냥 어디 가서 잠깐씩 캠핑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박 혹은 차에서 거주하는 수준으로 살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단순한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인 파탄이나 심리적인 고립감, 심지어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오늘은 퇴직 공무원이었던 60세 김모 씨 가명의 이야기를 통해 왜 꿈꾸던 캠핑카, 은퇴가 때로는 지옥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의 자유에 대한 기대와 현실. 우리가 은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꿈꾸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 시간은 100% 내 거야. 라는 자유로움이에요. 30년, 40년 동안 누군가의 부하 직원으로 혹은 국가나 기업의 일원으로 살아오면서 쌓인 피로감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러니 은퇴하자마자 나는 이제부터 틀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대로 살겠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김모 씨도 딱 그랬어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인터넷으로 은퇴 후 캠핑카 여행 같은 걸 검색해 봤다고 해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캠핑 브이로그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워했답니다. 근데 그동안은 업무도 바쁘고 아이들도 아직 학생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쉽게 도전할 수 없었죠. 하지만 60세 정년 퇴직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퇴직금과 그래도 안정적인 연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곧장 중고 캠핑카를 구매했고 가족들에겐 이제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볼 테니 걱정 말라고 선언했죠.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캠핑카 유지비가 만만치 않고 막상 캠핑카 생활을 해보니 청소나 위생 문제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여행을 즐기겠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기름값도 꽤 들어가고 주차장이나 캠핑장 이용료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동시에 자동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가 커다란 돌발 비용이 되는 거죠. 심지어 차량이 오래된 중고였으니 예상 밖의 문제들이 자주 튀어나왔고요. 게다가 혼자서 캠핑카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고립감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아무리 자유를 원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인간관계나 생활 패턴이 지탱해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캠핑카를 집 삼아 여기저기 떠돌게 되니 어느 순간부터는 외로움이 몰려오고 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회의감까지 생기게 된 거죠. 실제 사례 3가지 캠핑카 은퇴의 함정. 이야기만 들으면 아직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주변에서 들은 혹은 매스컴 등을 통해 접한 캠핑카 생활 실패 사례 3가지를 간단히 공유해 볼까 해요. 1사례 A 차라리 집에 있었으면 이 고생은 안 했지. 첫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55세쯤 명예퇴직을 한 A씨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은퇴 이후 부부가 같이 캠핑카로 전국을 여행하며 현장 체험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부인은 자영업을 잠깐 했었는데 접었고 두 분 다 우리가 여행 블로거가 돼볼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퇴직금을 탈탈 털어 큰 사이즈의 캠핑카를 구입했어요. 처음 몇 달은 신혼여행처럼 너무 즐거웠죠.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먹거리도 다양하게 즐기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서서히 고개를 들더랍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캠핑카에서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고 휴게소 화장실을 찾아 돌아다니고 침 구를 때마다 털어서 정리하고 귀찮은 자빌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애초에 부부가 생각해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생겼다는 점이었죠. 대형 캠핑카니까 주차할 곳이 제한적이고 캠핑장 사용료도 만만치 않았고 예상치 못한 기름값이랑 차량 수리비까지 더해지니까 점점 예산이 바닥나더랍니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분은 캠핑카 생활을 접고 본인의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때는 부부가 아휴, 차라리 그냥 집에 있었으면 이 고생은 안 했지라는 말을 서로에게 내뱉었다고 해요. 막상 들어올 때는 집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 해도 생각처럼 쉽지 않아 서로에게 괜히 짜증이 폭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에 비퇴직금 말아먹고 몸까지 망가졌어요. 두 번째는 60대 초반 남성이 혼자 캠핑카를 구입해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건강 문제가 생긴 사례예요. 이분은 공장 관리자 역할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었는데 은퇴를 앞두고 부인과 이혼을 하셨대요. 부인이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라는 생각으로 캠핑카를 산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는데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식생활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
웬만하면 야외에서 사 먹거나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죠. 또 장거리 운전을 계속하다 보니 허리나 관절도 문제가 생기고요. 결정적으로 퇴직금 대부분을 캠핑카, 구입과 생활비로 빨리 소진해버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아쉬워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진 거예요. 결국 2년 정도 떠돌아다니다가 몸이 아프니까 더 이상 캠핑카에서 지내기가 힘들어졌고 이분은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월세방으로 옮길 돈을 마련하려고 작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죠. 그때 하신 말씀이 퇴직금 말아먹고 몸까지 망가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제가 살던 집에서 취미생활이라도 했을 텐데였다고 하더라고요. 3살의 씨 나중에 팔면 남는 장사가 되겠지? 라는 착각.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 퇴직 후 캠핑카가 유행이니 한번 사놓으면 나중에라도 대박 나서 중고로 팔아도 남는 장사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투자 개념을 갖고 접근했던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50대 후반 은행원이었는데 원래 차에 관심이 많아서 캠핑카 튜닝 쪽으로도 잘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퇴직금 중 일부로 커스텀 캠핑카를 만들어서 은퇴 후 전국을 다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웃돈 붙여서 팔고 또 다른 캠핑카를 사고 이런 식으로 차박 로망 중고 거래로 수익 창출을 꿈꿨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물을 내놔도 쉽사리 팔리지 않았고 중고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낮게 형성돼서 되팔 때마다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어요. 게다가 캠핑카의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매달 지출이 만만치 않았죠. 정작 본인은 자유로운 캠핑카 생활을 누리려고 했지만 돈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 제대로 여행도 못하고 그냥 차 안에서 버티거나 공짜 주차 자리를 찾느라 늘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결국 이분은 캠핑카를 팔지 못하고 오랫동안 끌고 다니다가 차마 폐차시키기도 뭐해서 헐값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잃은 돈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괜히 캠핑카 살 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했거나 내 집을 조금 더 보수하는 데 썼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라며 후회했다는 겁니다. 3. 캠핑카 은퇴가 지옥이 되는 이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꿈꾸던 캠핑카 생활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비용 계산 미비. 차량 구입비와 기본 유지비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계속 여행하려면 기름값, 캠핑장 비용, 먹거리 비용이 누적됩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곧장 큰 부담이 됩니다. 주거위생 환경의 불편함. 캠핑카에서의 생활은 로맨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거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불편해요. 샤워, 화장실, 세탁 등의 문제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장기 생활을 할수록 기본적인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심리적 고립감.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혼자 지내면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친구나 가족과 주기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정체성의 혼란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건강관리의 어려움. 불규칙한 생활 패턴, 영양 불균형, 장시간 운전 등은 몸을 망가뜨리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50대 후반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 질환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은퇴 후 재정적 대책 부족. 은퇴하면 수입이 대부분 끊기는데 캠핑카라는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기는 거죠. 잘못하면 퇴직금이 빠르게 소진되어 버리고 재취업이 쉽지 않아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자, 그렇다고 해서 캠핑카 타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분명 캠핑카나 차박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다만 은퇴 후에는 로망보다는 현실 계산이 먼저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재무 계획 세우기. 내 연금 수령액, 퇴직금, 저축, 보험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돈이 얼마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해요. 캠핑카, 구입비 예상, 유지비 예비비 돌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뒤늦게 큰일이 납니다.
시범 운영, 파일럿 테스트 먼저 해보기. 캠핑카가 아니라도 렌트카나 소형 차박 키트 등을 단기간에 빌려서 먼저 체험해보는 게 좋아요. 진짜로 한 달 정도 살다 보면, 아, 이건 정말 힘들다거나 이 부분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걸 몸소 알게 되니까요. 주거위생 건강관리 대책 마련. 장기적으로 캠핑카에서 살 생각이라면 샤워 문제나 세탁 문제, 화장실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평소 가지고 있던 병이나 체력 상태를 고려해서 의사와 상담도 해보고요. 정기 검진을 받을 병원은 어디가 될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사회적 연결 유지와 규칙적인 스케줄 관리. 친구, 가족,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무계획으로 떠돌기만 하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으니 일정한 루트나 일정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을 만나거나 지역 봉사활동을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최악의 경우 대비 플랜 B 준비. 캠핑카를 팔거나 적당한 월세방을 구해서 내려올 수 있는 플랜 B를 반드시 세워두세요. 언제든지 캠핑카 생활이 힘들어지면 돌아갈 수 있는 안전판이 있어야 무리하게 버티다가 크게 망가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60세 혹은 그 언저리 즈음 퇴직을 맞이하는 분들은 참 복잡한 심경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나도 좀 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라는 해방감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할 겁니다. 캠핑카 생활이라는 건 확실히 매력 있어 보여요. 여행이라는 판타지와 자유가 결합되니까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심지어 그 난관들은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더 크게 다가오고 재정 상황이 충분히 든든하지 않다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죠.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을 통해서 혹시나 캠핑카 은퇴를 꿈꾸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냉철하게 현실을 들여다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시다면 캠핑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충분한 대비와 사전 체험, 그리고 플랜 B 준비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길고 은퇴 후에도 우리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캠핑카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와 로망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선택은 치밀한 계산과 계획을 동반할 때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 다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지옥이 아닌 정말 꿈 같은 새 출발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당신은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6575년생이라면 한창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열심히 일해온 세대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또 성공적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겠지만 정작 자신의 은퇴 후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막상 은퇴를 앞두고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아직 괜찮아, 조금 더 벌면 되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혹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준비를 미루면 퇴직 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와 함께 지옥문 같은 현실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중에라는 말을 멈추고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준비를 늦출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은퇴 후 지옥문을 막을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575년생,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은퇴 후 지옥문이 열립니다. 1.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 세대가 은퇴 이후 마주할 현실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은퇴 자금 부족,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충족되지 않는 생활비, 그리고 늦게 시작한 준비 때문에 결국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걱정만 하거나 나중에 준비해야지라고 미루는 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입니다. 자, 현실을 제대로 마주해 볼까요? 사례 1. 국민연금만 믿었던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70년생으로 평생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은퇴 후엔 국민연금만 있어도 생활비는 충분하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 후 연금을 받아보니 매달 100만 원 남짓. 하지만 월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결국 소일거리로 알바를 시작했지만 체력은 점점 달리고 벌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미리 더 준비했더라면. 일하는 후회가 늦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2. 은퇴 준비,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은퇴 준비는 시작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늦게라도 준비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안정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례 2. 늦게 시작했지만 성공한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68년생으로 은퇴 준비를 55세가 되어서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늦었나? 라는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그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다 갚은 후 월급의 30%를 저축하고 소액 투자로 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모은 자금 덕에 은퇴 후 월 1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처럼 지금 바로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3.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래 3가지 핵심을 기억하세요. 생활비부터 파악하세요. 현재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이 든다면 은퇴 후에도 최소한 그 금액은 필요합니다. 소득원을 늘리세요. 연금 외에 임대 수익, 재테크,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돈을 사용하세요. 이는 은퇴 후에도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사례 3. 소비를 줄이고 성공한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평생 쇼핑을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은퇴가 다가오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중고 거래 앱을 활용해 안 쓰는 물건을 팔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으로 바꿨죠. 그 결과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크게 부담되지 않아 연금만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당신의 은퇴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6575년생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면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결국 우리의 은퇴는 스스로 준비한 만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지금 내디뎌 보세요. 지옥문이 아닌 평온한 은퇴의 문이 열릴 겁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준비할까요? 아니면 미룰까요? 전문가 칼럼 6575년생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와 실천법. 안녕하세요. 은퇴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과 상담하며 느낀 건 은퇴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동시에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하다는 건 결국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만이 해답이라는 점이죠. 오늘은 6575년생, 즉 은퇴를 앞둔 세대가 왜 지금 준비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 경험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실천 가능한 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아직 시간이 있다는 생각으로 은퇴 준비를 미룹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은퇴 직전이 돼서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며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준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꾸준히 준비해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실 사례, 다음 해를 외치다, 기회를 놓친 최 씨. 70년생 최 씨는 40대 때부터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애들 대학 등록금도 못 끝냈고 나중에 돈 좀 모이면 준비해야지. 결국 그는 60세 정년을 맞이했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3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난 겁니다. 그제야 국민연금을 받으려 했지만
월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죠. 늦게라도 준비하려 했지만 이미 체력은 떨어지고 다시 일을 찾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준비했더라면 일하는 후회가 늘 입에 맴돈다고 합니다. 최 씨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 은퇴 준비의 첫걸음 현재 상황 점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현재 내가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평균적으로 65세 이후 월 최소 20만 250만 원은 필요한데 이 금액을 어디서 마련할지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소득원을 고려해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두 번째는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겁니다. 한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연금 외에도 임대소득, 투자수익 혹은 파트타임 근로 같은 추가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 임대소득으로 성공한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68년생으로 50대 초반까지 특별한 은퇴 준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권유로 작은 원룸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했죠. 그는 월세 수입으로 매달 8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고 연금과 합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도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가 그를 은퇴 후 걱정 없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3. 은퇴 준비를 위한 실천 전략. 은퇴 준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아래 세 가지 전략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소비 습관부터 점검하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커피값, 외식비 등 작은 소비부터 줄여보세요. 중고 거래 앱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고 자금을 확보하세요. 2.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라. 재테크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ETF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거나 소액으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건강을 자산으로 삼아라.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체력과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례 건강관리로 의료비를 줄인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72년생으로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40대부터 매일 30분씩 산책하며 체력을 길렀고 음식도 간단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죠. 덕분에 은퇴 후에도 병원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4. 은퇴 준비는 결국 지금의 선택.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 준비는 큰 돈을 마련하거나 복잡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을 늘리든 소비를 줄이든 아니면 단순히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부터라도요. 지금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일이 아닌 지금 시작해야만 은퇴 후 지옥문이 아닌 평화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어떤가요? 이제부터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시작은 어렵지만 그 끝은 분명히 밝을 겁니다. 대기업 임원 퇴직 후 무너진 인생. 퇴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충격적 진실. 대기업 임원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며 쌓아온 커리어. 하지만 은퇴 후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과 좌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은 성공적인 퇴직은 그저 현재의 위치나 경제적 여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퇴직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려 합니다. 1.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철저한 준비. 대기업 임원이라는 직책은 높은 연봉과 풍요로운 혜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원들이 퇴직 후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고정된 월급에서 벗어나면 수입이 갑자기 끊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재정 관리에 실패가 생기기 쉽죠. 예를 들어 퇴직 후 고정된 연금만으로 생활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김모 씨는 자녀의 결혼 비용과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부분을 과신했고 과거의 임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소비를 지속했죠. 김모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에는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례죠. 2. 정체성의 혼란과 목표 설정의 중요성.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퇴직 후 갑작스러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오랜 기간 대기업의 핵심 임원으로 일하며 쌓아온 위치와 역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위축과 함께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모 씨의 경우 퇴직 후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무기력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임원으로서의 자존심과 권한이 사라지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됐다라며 심리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자원봉사활동과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시작했죠. 이처럼 퇴직 전에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확장.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맺은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말고 외부의 인간관계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많은 임원들이 퇴직 후 느끼는 큰 충격 중 하나가 고립감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높은 위치는 여러 관계를 형성하게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관계가 서서히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모 씨는 퇴직 전까지 회사 내에서 두터운 인맥을 자랑했지만 퇴직 후 그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단절되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새로운 동호회와 독서 모임을 통해 외부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밖의 인간관계는 퇴직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 포인트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세요. 둘째,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회사 밖에서도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장하세요.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을 쌓아온 분들에게 퇴직 후의 삶은 큰 불확실성과 맞닥뜨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기업 임원들이 퇴직 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경제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퇴직 전에는 안정적인 월급이 있고 대기업 임원으로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험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에는 단순히 적금이나 연금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퇴직 전부터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나중에 생각하지라며 미루는 것입니다. 재정 설계는 은퇴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에서 10년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예상되는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각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추가 수입원을 마련할지 아니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경제적 불안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한 지인은 퇴직 전 충분한 연금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자녀의 결혼 준비, 본인의 건강 문제 등으로 큰 지출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불안을 겪었습니다. 이 지인은 이래서 준비가 중요한 거구나라고 말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준비를 통해 불안 대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여유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죠. 2. 정체성 상실을 극복하는 방법.
퇴직 후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의 위치와 직책은 사회적 자존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퇴직과 함께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면 갑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상실은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깊은 우울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봉사활동, 취미활동 또는 재취업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퇴직 전부터 새로운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박모 씨는 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하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덕분에 퇴직 후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그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퇴직 후의 삶이 단순히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3. 인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새로운 관계 형성. 퇴직 후 회사 내에서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고립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으로 일하며 특정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분들에게 퇴직 후 갑작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부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동호회, 봉사활동, 독서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퇴직 후에도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최모 씨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직장 내에서 높은 직책에 있다 보니 회사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 후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독서 모임과 운동 동호회에 가입했고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결론적으로 대기업 임원으로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해진 수입 없이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정체성을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삶의 활력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통해 대기업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퇴직 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